1162번 수열 AN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어요. 이런 건 개 쉬운 거죠. 이게 뭐예요? 등차 수열의 점화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열 AN이 등차 수열이라는 말을 한 대신에 저 점화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뭐 등차 중앙에 의해서 당연히 성립하는 거 알고 계시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공차가 나와요. 그럼 AN은 4N으로 시작하고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60이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66이 나와요. 그런데 SN의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고 싶다. 합이 최소이고 싶다라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얘는 음의 항으로 시작하거든. 그럼 음의 항만 더하면 되지. 그럼 언제 양으로 전환되는지만 보면 되죠. 얘 n이 얼마냐면 2분의 33. 대충 16점 얼마에서 전환되니까 17항부터 양수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n은 얼마? 16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16항까지는 음수니까 16항까지 더하면 최소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합을 구해서 하려고 하는 것보다 일반항 구하는 게 더 쉽잖아.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수학2에서 미분에서 문제 풀면 더 쉬운 거와 같은 느낌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완전히 미적분이 매칭되지는 않습니다. 무한계를 이제 쌓아서 만드는 게 적분이고 뭐 그걸 역으로 하는 게 미분이니까. 근데 이거는 유한계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완전히 일치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이 있단 말이지. 알았니? 1166번. 그렇군요. 중근을 간다 옵쇼? 그럼 판별식 4분의 D를 써보시면 A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N 곱하기 AN 플러스 2가 0이다. 뿌악! 뭐야 이거? 등비수열의 점화식 아닌가? 등비중앙이잖아. 이해되죠? 이해돼야 안 돼요? 이해되시죠? 예. 중근 BN을 구하란 얘긴데 어떻게 구하죠 선생님? 뭐 어떻게 구하냐? AN 플러스 1 대신에 저걸 집어넣어도 상관없을 것 같고 이걸 나는 그냥 AN으로 묶어버릴게. 그러면 X의 제곱 더하기 AN분의 2AN 이거 그리고 AN분의 AN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될까? 많이 하가 돼? 그지? 자, 잘 봐. 얘가 AN분의 AN 플러스 1에 양변을 AN 제곱으로 나눌게. 아니다. 그냥 그렇게 하지 말자. 귀찮다. 등비수열인 거 알잖아. 이거 뭐야? R이지. 이거 뭐야? R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얘를 AN 곱하기 X 플러스 R의 제곱은 0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 결국 얘가 말하는 중근 BN이라는 건 누구냐면 마이너스 R인 거야. 이해돼? R 얼마야? 3이죠? 그러니까 BN은 마3이에요. 그냥 숫자라고요. 그럼 마3 10개 더하면 마이너스 30이죠? 이해되시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61번. 이걸 로그를 항을 2개짜리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로그 함수는 단주 함수니까 이렇게 풀리겠죠? 이거 뭐예요?
등비 수열의 점화식이고 공비가 4분의 1이란 말 하고 싶은 거야. 첫째 항 나와 있잖아. 그러면 AN은 뭐가 되겠어요? 8의 8제곱 곱하기 4분의 1의 n-1제곱인 거지? 이해가죠? AK라고 했으니까 8의 8제곱 곱하기 4분의 1의 k-1제곱이 8의 8제곱분의 1 되고 싶다. 이 얘기잖아요. 이거 밑을 2분의 1로 다 바꿔볼까요? 2분의 1로 바꾸면 24 2k 마이너스 2라고만 쓸게요. 이건 이쪽으로 보낼게 그냥. 알겠지? 예. 그러면 2분의 1에 48이라고 쓸 수 있나? 그죠? 그러니까 k는 얼마다? 25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푸는 과정은 알아서들 하시면 돼요. 예. 그냥 정리하는 거니까 그냥 공비가 4분의 1인 등비수열인 걸 발견만 하시면 쉽게 푸는 거고요. 1170번. 이런 수열 무슨 수열이라고 해요? 무슨 수열이라고 하지? 뭘 멱수열이야. 이런 인접한 두 항 사이의 차가 수열을 이룬다. 인접한 두 항 사이의 차를 계단할 때 개자를 써서 개차라고 하거든요. 개차가 일정한 상수이면 개차라고 안 하고 등차라고 하는 거고, 개차가 n에 관한 식이면 개차 수열이라고 부르는 거야. 선생님이 개념 강의에서 개차 수열의 일반항을 알고 있을 때 원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거 알려줬죠? 원수열의 일반항은 원수열 첫째 항 더하기 개차 수열 첫째 항부터 제 n-1번째 항까지 합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A50이라는 건 이거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은 축차 대입 하셔야 돼요. 알겠죠? 원수열 첫째 항 더하기 개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n-1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이게 되지 않겠니 친구들? 근데 얘가 여기 있네. 그러면 2 더하기 49의 제곱 빼기 2가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 계산할 것도 없다. 알겠니? 알겠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원수열 일반항은 원수열 첫째 항 더하기 개차수열 첫째 항부터 제 n-1번째 항까지 합이다 라는 거, 증명은 축차 대입을 하면 되는 거 다 보여드렸어요. 알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1174번. 다음과 같이 정의된 수열 AN이 있습니다. 아하. 되게 웃긴데 출제하는 사람들은 이걸 좋아하더라. 이게 진짜 좋을까? 아니 정의역이 2부터 시작하는데 이게 진짜 좋아? 1부터 시작한 게 좋지 않아? 그러면 수열도 함수라고 했잖아 내가. 정의역을 1부터 시작하게 하려면 저 수열, 그러니까 저 점화식 자체를 n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는 거야. 그럼 n 대신에 n 플러스 1 넣게 되거든? 그럼 이 식을 어떻게 쓰는 게 정상이냐 내 생각에는. 이렇게 쓰는 게 정상인데 그럼 n은 1부터 시작한다. 얼마나 좋아. 무슨 말 이해돼요? 함수의 평행이동을 설명할 수도 있고 굳이 그렇게 설명 안 해도 니네 여기다가 2, 3, 4 넣은 식과 여기다가 1, 2, 3 넣은 식 비교해봐. 똑같아요. 똑같다. 근데 너네가 이거를 잘 못하니까 평행이동을 설명을 하는 거야. 평행이동을 말을 해주면 어쨌거나 틀리진 않더라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원래 그냥 해야 정상이에요. 그냥 해야 정상이고. 그럼 얘가 뭘로 보이냐면 다시 한번 써보면 a n 플러스 1은 저게 n 플러스 1의 제곱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2로 보이거든 친구들. 맞아? 이거를 이렇게 써도 되지. 굳이 이렇게 써야 한다는 뜻은 아니야. 뭐 보여주려고 이렇게 쓰는 건데 선생님이 왜 이렇게 썼을까?
친구들, 인접한 두 항 사이에 B가 수열을 이루고 있어요. 그죠? 인접한 두 항 사이에 B가 숫자면 그걸 등비라고 하고 등비수열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얘는 왠지 개비라고 해야 될 것 같잖아. 근데 뭐 개비수열은 용어는 없거든. 내가 그냥 만들어서 개비수열이라고 불러. 알겠니? 얘는 개비수열이라고. 이제 개비수열도 사실은 빨리 푸는 공식이 있는데 그 연속되는 곱셈을 줄인 기호가 있어요. 파이라고. 근데 그 파이는 대문자 파인데 교육과정 외의 내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비수열 나오면 축차 대입으로 문제를 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축차 대입을 할 거라면 식은 그냥 이런 상태인 게 더 편해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해돼요? 일반항 구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n의 1부터 n-1까지 대입하시면 되거든요. 자, n에 1을 대입하면 a2는 뭐가 되냐면 2의 제곱분의 1 곱하기 3이 돼요. a3는 뭐가 되냐면 3의 제곱분의 2 곱하기 4가 돼요. a4는 뭐가 되냐면 4의 제곱분의 3 곱하기 5 a3가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n-1까지 집어넣으면 an은 n-1의 제곱 n-2 곱하기 n이 돼요. 아니 n-1을 n 플러스 잘못 썼다. n의 제곱하고 n-1 n 플러스 1이라고 써야죠. 이렇게 이걸 변변 곱하는 거거든. 그럼 어차피 얘들은 날아갈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럼 좌변은 an인데 여기 보면 여기 2제곱이 다 안 날아가. 여기밖에 안 없어지니까. 근데 이 3은 다 날아가거든. 저 뒤랑 엮여서. 뭔 말인지 알아? 그러면 앞에 이렇게 두 개가 남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만 남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얘를 계산을 해보면 n분의 2n분의 n 플러스 1 곱하기 a1이 되는 건데 a1이 4야. 그럼 얘가 n분의 2n 플러스 1 되는 거예요. 여기도 ak라고 썼으니까 그냥 k로만 바꾸면 k분의 2배의 k 플러스 1이 10분의 21이다 이 소리잖아요. 이 상태를 안 맞춰지죠. 방정식 풀지 마시고 20분의 42 해보면 어때요? 딱 좋은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약분 이전의 상태 돌려보니까 K가 얼마인지 눈에 확 들어오죠? 네. 그래서 개비수열은 개차수열과 푸는 방식이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개차수열은 차가수열이니까 변변 더해서 풀고요. 개비수열은 비가수열이니까 변변 곱해서 풉니다. 아시겠죠? 네. 넘어가 되죠? 1175번. 이거를 보면 숫자 몇 개 써봐. 사실 나는 안 써봐도 벌써 봤는데 안 보이니까 질문했을 거 아니야. A1은 1이죠. A2는 얼마예요? 2라고 쓸 거지. 그러니까 문제 못 푸는 거야. 규칙을 발견하려면 계산하면 안 돼요. 정확히 얘기하면 A1 곱하기 2잖아요. 그러니까 2 곱하기 2라고 쓰셔야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A3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3 곱하기 2 곱하기 2 되는 거지. A4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되는 거지. 알아보겠어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규칙을 발견할 때는 계산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 숫자를 1, 2, 6, 24, 120 써놓으면 규칙을 찾기가 더 힘들다는 거지. 근데 이 상태에서는 an이 n 팩토리얼이구나 라는 걸 바로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an은 n 팩토리얼이에요. 근데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식 있죠? 이 식은 그러면 1 더하기 2 더하기 6 더하기 24 더하기 120 더하기 720 더하기 이런 식으로 갈 텐데 그래서 120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거 이후로는
전부 다 5팩토리얼 인수를 갖고 있어요. 즉 120을 인수를 갖고 있으니까 나눠 떨어져요. 즉 나머지의 결정권은 얘한테밖에 없다는 거죠. 나머지 얼마겠어요? 33이겠네요. 이해하겠니? 그래서 규칙을 발견하기 위해서 식을 쓸 때는 숫자를 연산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자꾸 연산을 해버리면 걔들이 그 규칙이 숨어버리는 거야. 연산의 결과 속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니? 1178번. 오. 인접한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인 점화식인데 인접한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의 점화식의 핵심은 뭐냐면 어떻게든 이걸 2항으로 분리해야 돼. 우변을. 근데 우변이 2항으로 분리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럴 때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를 제가 개념할 때 했을 텐데 점화식에서 어떻게 하면 되지, 준영아? 뒤적거리지 마, 이씨. 양변에 역수 취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양변에 역수 취하는 시도를 왜 학생들이 못하냐면 나는 AN을 구해야 되는데 그럼 큰일 나잖아 이렇게 생각하잖아. 야 그냥 역수 취해서 AN분의 1을 N에 관한 식으로 구한 다음에 그걸 다시 역수 취하면 안 돼? 그럼 잡혀가? 그런 거 아니잖아. 너무 AN을 구하려고 집착하다 보니까 식을 변형을 못하는 거란 말이야. 알겠지? 얘를 역수를 취하면 AN 플러스 1분의 1은 AN분의 1 더하기 2 어머나 이거 무슨 수열이죠? 역수가 등차 수열이니까 사실 조화 수열인데 그냥 역수가 등차 수열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공차가 2야. 첫째 항은 A1분의 1이어도 1이지. 그럼 AN분의 1은 뭐가 되겠어요? 친구들 공차가 2니까 2N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1로서 1 나오려면 이거네요. 이해하겠냐 아가들? 그러면 AK는 2K-1일 텐데 이게 2K-1분의 1일 텐데 이게 93분의 1이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네, 그러면 K는 47이다 라는 걸 할 수 있고요. 인접한 두 항 사이의 관계식 핵심은 뭐냐면 우변을 항을 두 개로 분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야 점화식을 풀어낼 수 있다. 왜냐면 우리가 진짜 인접한 두 항 사이의 관계식 점화식 중에 제일 중요한 형태가 이런 형태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소위 PQ꼴이라고 말을 하잖아. 이제 n번째 항에 P를 더 곱하고 Q를 더해서 n 플러스 1번째 항을 만드는 이게 가장 기본적인 패턴인데 그러면 여기 항이 두 개의 항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인접한 두 항 사이의 관계식 여기 세 개 아니에요? 막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왜 두 항이냐면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 두 개가 있다는 뜻이야. 그럼 얘를 두 개를 쪼개야만 우리가 좀 수월하게 점화식 규칙을 해석할 수 있다 이거야. 알겠니? 자, 1179번. 얘는 개꿀 아니니? 왜 개꿀이냐면 A1 더하기 A2가 1 더하기 1이잖아. A2 더하기 하면 되겠냐? A3 더하기 A4라고 해야지. 그럼 3 더하기 1이잖아. 왜냐면 이거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A5 더하기 A6가 5 더하기 1이잖아. 이런 짓을 계속하면 A49 더하기 A50은 49 더하기 1이잖아. 이거 다 더한 게 답 아니야? 49는 몇 번째 홀수지? 25번째 홀수죠? 그러니까 우리는 25의 제곱에다가 25를 더하면 되는 건가? 그런 거 같네요. 그럼 25 곱하기 26이니까 답은 65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AN을 구하려고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잘 알죠? AN을 구해야 되는지 AN을 안 구하고 하는 건지 어떻게 이렇게 잘 알죠? 저는 정화식을 잘하니까요. 제가 딱 봐서 AN 사이즈가 안 나오면 안 구하는 문제야. AN 사이즈가 나오면 구하는 문제라고. 그러니까 내가 왜 점화식을 열심히 하라고 하냐면 점화식을 교육과정에 한계를 넘나든 수준까지 훈련을 해놓잖아요. 그럼 내가 못 푸는 게 있다고? 그럼 그건 구하는 게 아닌 거야. 굉장히 좋은 기준이 생기는 거잖아. 안 그러면
내가 못 푸는 건지 원래 구하는 게 아닌 건지 알 길이 없잖아. 그러니까 점화식을 잘 알아야 한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1182번 첫 번째 항이 3이고요. 수열 AN의 첫 번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세요 라고 돼 있는데, 얘는 물론 우리가 규칙을 알고 있는 PQ꼴의 점화식이긴 하거든요. 일반항 구하려면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보자마자 구하려는 마음이 싹 사라지죠. 왜냐면 이거 주기수열이야. 4인 주기수열이니까 그냥 노가다로 4개 만들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AN을 만들어 보면 첫째 항이 3이니까 3이에요. 둘째 항은 저기다 3 집어넣으면 5죠. 셋째 항은 5 집어넣으면 9예요. 넷째 항은 9 집어넣으면 17이에요. 주기수열이니까 그 다음엔 3, 5, 9, 17 이게 반복될 뿐이란 말이야.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30까지 AK는 안타깝게도 4의 배수가 아니잖아요. 28까지 4의 배수죠. 그럼 3 더하기 5 더하기 9 더하기 17 이거를 7배 하시고 3 더하기 5만 추가로 더하시면 답 나오겠네. 그럼 246 나올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 피크꼴인데 라고 또 AM 먼저 구하지 마시고, 주기수열이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 없었다. 자, 다음 1183번 얘는 뭘까? 자, 점화식이 있는데 이거 인접한 세 항사의 관계식이거든요. 이거 PQR 꼴이야, PQR 꼴 아니야? 이거 옮겨보면 이거잖아. PQR 꼴이려면 얘의 계수하고 얘의 계수하고 얘의 계수의 합이 0이 한다 그랬지. 0이 아니잖아. 이거 PQR 꼴 아니야. 이게 PQR 꼴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뭐냐면, 얘는 일반항 구하는 문제가 아니다. 저 규칙을 가지고 수열을 쓰다 보면 어떤 규칙성이 그냥 발견되기 때문에 문제를 내는 거다 라고 확신을 갖는 거란 말이야. 물론 PQR 꼴이 아닌 걸 구하라는 문제가 가끔 있긴 한데 그건 아주 레어하니까 나중에 해도 되거든요. 나중에 해도 되고, 학교 대신해서 사실 거의 나올 가능성도 제로의 수렴이에요. 모의고사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그럼 이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데 아무튼 아무튼 거기에 요즘 점화식이 너무 강하게 되면 안 되나 봐요. 안 되나 봐요. 좀 약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써볼게요. 첫 번째 항은 3이에요. 두 번째 항은 9라고 나와 있죠. 그럼 세 번째 항은 둘이 빼면 되니까 6이잖아. 바로 앞에 거 2개 빼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러면 마3이잖아. 빼면 또 얼마야? 마9잖아. 그지? 마6이잖아. 또 빼면 3이잖아. 9잖아. 6이잖아. 그만해도 되겠잖아. 그지? 주기성 나왔죠? 6개의 숫자가 반복된다. 이런 얘기고요. 근데 AK 절대값이 9를 만족하는 걸 찾으라 했으니까 얘랑 얘를 찾으라는 얘기잖아. 맞아? 그럼 숫자를 6개씩 끊었을 때 2개 발생시킨다는 얘기니까 80에 아주 가까운 6의 배수는 얼마죠? 72? 78? 그럼 78까지 끊어요. 그럼 78이면 6으로 나누면 몫이 얼마예요? 13? 그러면 13 곱하기 2개가 일단 있다는 거잖아. 맞니? 그지? 그리고 78까지니까 2개를 더 써야 되잖아요. 2개를 더 쓰면 하나가 추가된다는 얘기죠. 그럼 27개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점화식으로 해석이 좀 불가능한 수열들은 반드시 주기성을 띠게끔 출제가 된다는 거 알겠니?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1184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PQ할 꼴도 아니고 뭐 아무튼 풀 수도 없어요. 알겠죠? 못 풀어. 그러니까 그냥 수열을 만들면 되는데 첫 번째 항부터 안 줬다고 지금 이 짜증을 내는 거야?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근데 봐봐. 첫 번째 항이 모르니까 그냥 A1이라고 해봐. 두 번째 항은 A2라고 해봐. 그럼 세 번째 항은 A3라고 그냥 할게. 알겠지? 근데 이거 3개 더하면 12여야 되잖아. 그럼 여기 A1 나와야 되지 않니? 이렇게 3개 더해도 12여야 되니까. 그럼 여기 A2 나와야 되지 않니? 이렇게 더해도 12여야 되니까.
여기 A3 나와야 되니? 맞아 안 맞아? 첫 번째 항은 몰라도 얘 주기수를 파악하는데 아무 지장도 없다. 그러면 A7은 주기가 3이니까 A1하고 같은 거지. A1 3이네. 얘는 A3하고 같은 거야. 5예요. 그럼 A2는 2겠네. 그치? A101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니까 A2하고 같고요. A106은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죠? 1이죠. A1하고 같아요. 그러면 답은 6이다. 이렇게. 물론 약간 당황스러워. 왜 7번째부터 주지?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죠. 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처리하면 되니까 쫄지 마시고. 근데 거꾸로 추적하는 게 사실 모의고사 기출문제에서 좀 불편한 게 좀 나왔거든요. 규칙도 엄청 복잡하고 막 역추적하면 막 경우 생겨가지고 막 뭐 추적 진짜 생각만 해도 토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런 거에 비하면 진짜 너무 혜자스러운 문제들이다 이런 얘기고. 지금 충분히 쉬운 문제들이 풀리고 있다는 거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그래도 나중에 모의고사 귓방망이 맞는다니까 진짜. 아니 이거 풀려고? 이런 느낌일 거란 말이야. 알았어? 이런 게 개 쉽고 막 이래 너무 쉽다 막 이런 느낌이어야 걔들이 봤을 때 흥미롭군 이런 느낌이라도 들 거 아니야. 안 그러면 몇 번 찍을까? 뭐 이러고 있는데 알았니? 1193번 어느 수족관에서는 매주 수질 관리를 위해 어항의 물을 5분의 1을 빼내고 남아있는 물의 양의 5분의 만큼 물을 새로 채워 넣는다. 그렇죠. 이번 주 어항의 물이 25리터일 때 10주 후 어항의 물의 양은 얼마냐? 그럼 물의 양이 갈수록 줄어든다는 얘긴데 이 수족관 앞으로 문 닫을 예정인가요? 아니 뭐지? 갈수록 물의 양이 줄어들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뭐 하여튼 내가 신경 쓸 일은 아닌 것 같고 혹시 그 물속에 살고 있는 생물들이 적당히 배출하기 때문에 괜찮은 건가 싶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요. 예. 그래서 5분의 1 빼내고 5분의 1만큼 물을 새로 채워 넣는다. 그러면 이런 느낌인 거잖아. 봐봐 한 번만 딱 시행을 해보면 5분의 4만큼이 남았잖아 지금. 근데 여기에 5분의 1 추가한다는 말은 5분의 4는 원래 그대로 두고 5분의 4에 5분의 1을 추가한다는 말이잖아요. 물론 이게 불편한 친구들은 5분의 4 더하기 5분의 4 곱하기 5분의 1이라고 써도 되는데 지금 이게 불편한 친구들은 뭘 졸라 못하는지 알아? 그거 원리업계 졸라 못하면 이게 불편할 수 있어. 복리의 개념이니까 이게 자연스러워야 돼. 이게 좀 매끄러워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그러니까 25분의 24가 되는 거야. 내 말 맞잖아. 물 한 번 갈 때마다 총 물의 양이 25분의 24로 줄어든단 말이야. 그럼 계속 이 시행을 반복하면 애들이 다 죽는 거지. 물이 없어가지고. 수족관 관리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한 거예요. 예. 이번 주 어항의 물이 25리터일 때 한 번씩 물 갈면 이렇게 줄잖아요. 근데 10주 후니까 10번 물을 갈았겠죠? 이렇게. 그럼 얘를 계산해 보시면 5의 18제곱분의 24의 10제곱이 되네요. 그래서 A는 24고 B는 10이 되니까 답은 34겠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197번 대표적인 어떤 점화식 형태의 문제예요. 인접한 두 항사의 관계식을 쓰라는 얘기잖아. 항상 얘기하지만 그 점화식 문제를 만나면 대부분 학생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 특히 첨, 양 이런 게 주어져 있으면 이거 가지고 노가다를 존에 띄어요. 아니 그렇게 해서 뭐 할 거야. 하지마. 점화식이 얼마나 아름다운 식이냐면 단 한 번의 시행으로 수열의 완벽한 규칙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식입니다. 알겠어요? 자 봐봐. 그릇 A에 담긴 밀가루의 4분의 1 각각 1kg씩 들어있으니까 합이 2kg이라고 생각하면 돼. 왜냐면 우린 처음부터 할 게 아니거든. 처음부터 할 게 아니고 N회를 이미 시행을 했어. N회 시행 후 A의 양, 즉 그릇 A에 담긴 밀가루 양을 내가 AN이라고 할 거란 말이야. 얘도 그렇게 말을 했네.
안 문제 못 풀거든. 알겠지? 그러면 B의 양은 BN이요. 이런 소리 좀 하지 마. 합이 2kg라고 써놨잖아, 내가. 2-AN인 거야. 알겠지? 그럼 여기서 한 번의 시행을 더 한다고 해볼게. 그리고 나는 AN 플러스 1 알고 싶은 거지. 근데 4분의 1을 그룹 B로 옮기면 4분의 3 AN 일단 남겠지. 그지? 그 다음에 그릇 B에 담긴 밀가루는 2-AN이 아니야. 4분의 1 들어왔잖아. 그러면 2-AN에다가 4분의 1 AN이 들어온 상태란 말이야. 근데 이거의 절반을 다시 A에 담는다. 이렇게 말을 한 거라고. 이해돼 안 돼요? 이해되죠? 예. 그러면 8분의 3 AN 더하기 1이네요. 그래서 P-Q는 마이너스 8분의 5다. 이걸 처음에 1kg 가지고 백날 하고 있으면 뭐 하겠냐고. 이거 그냥 단순히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의 관계만 쓰라는 얘기인데 이걸 왜 처음부터 계속 구하고 있냐 이 말이지. 물론 그런 숫자를 존나 나열해가지고 얘를 8분의 3 곱해서 1 넣으면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고 점화식이 훨씬 편하다. 왜냐면 딱 한 번만 하면 되니까. 점화식은 단 한 번으로 완벽한 규칙을 할 수 있는데 주의할 건 점화식을 사용하시려면 처음부터 치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n번째 시행이 끝난 다음부터 치고 들어가야 돼. n번까지 이미 끝났고 여기서 한 번 더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걸 확인하는 게 점화식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1203번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시오. 노가다 띠라는 얘기잖아. 수학적 귀납법 증명 어떻게 하는 거야? 자연수의 정의 이용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자연수니까 보통 일단 첫 번째 최소의 자연수에 대해 성립함을 보이거든요. 이때 좌변은 3분의 1이죠. 우변은 3분의 1이죠. 그럼 성립하잖아요. 그죠? 두 번째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그러면 1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5분의 1 더하기 땡땡땡 2k 마이너스 1분의 1 곱하기 2k 플러스 1분의 1은 2k 플러스 1분의 k다 라는 게 이게 참이라고 보고 이걸 이용해서 증명한다는 얘기야. 뭘 증명할 거야? n이 k 플러스 1일 때. 근데 등식은 증명이 졸라 쉬워요. 왜냐면 둘 중에 하나만 k 플러스 1일 때의 모양을 만들면 오른쪽이 자동으로 따라 붙으면서 증명이 되는 거거든. 부등식은 그렇지 않지만. 알겠니? 그래서 뭐 하면 되겠냐? 오른쪽을 바꾸는 게 더 어려워. 왼쪽을 바꾸는 게 더 쉽지. 양변에 2k 플러스 1 곱하기 2k 플러스 3 분의 1을 더하는 거야. 이걸 왜 더하죠, 선생님? 왜 더하냐면 우리가 증명하려는 건 n에 k 플러스 1을 대입해서 성립한다라는 얘기니까 k 플러스 1 대입하면 이게 뭘로 끝나요? 2k 플러스 1분의 2k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끝나죠. 곱하기. 그러니까 그게 있어야 되니까 그걸 만들어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오른쪽만 계산하면 되는 거야. 좌변은 k 플러스 1 넣었을 때 모양이 이미 된 거니까. 그러면 우변은 뭐가 되는 거냐면 2k 플러스 1분의 k 더하기 2k 플러스 1 2k 플러스 3분의 1이 되잖아. 얘를 통분하면 2k 더하기 1 2k 더하기 3으로 통분이 될 거고 그러니까 2k의 제곱 더하기 3k 더하기 1 이렇게 계산될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인수분해 되죠. 2k 더하기 1과 k 더하기 1로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얘랑 얘랑 약분되거든요. 그럼 여기는 k 더하기 1만 남아요. 그럼 얘가 2k 더하기 3분의 k 더하기 1인데 이 식의 모양은 여기에다가 k 더하기 1 넣은 것 같죠? 맞아요? 네. 그래서 증명 끝까지 해보면 따라서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수학적 기납법의 증명의 원리는 이거예요. 1일 때 성립함을 보였잖아. 근데 k일 때 성립한다고 쳐봤더니 k 플러스 1때 성립하네? 그럼 네가 1일 때 성립하는 거 보였잖아? 그럼 2일 때도 성립하고 3일 때도 성립하고 4일 때도 성립하고 지가 알아서 계속 성립하는 거야. 나는 할 필요가 없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것도 점화시가 엄청 비슷한 느낌이지. 그잖아. 이런 느낌이고 마지막에 이제 서술형 답안 작성할 때는 1, 2에 의하여 주어진 등식은 모든 자연수에 대해 성립한다.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해주면 선생님이 참 좋아하실 거야. 이 학생이 아주 잘 썼구나. 이렇게 알겠죠? 자, 다음 1204번. 모든 자연수의 n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함을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동일한 형태니까 이제 이렇게 긴 것도 질문했어. 빡세네. 문제 왜 이렇게 길어? 아이씨, 짜증. 해보죠. 예. 뭐 때문에 그러냐면 저 위에 게 이제 안 보니까 좀 왔다 갔다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일단 모든 자연수니까 1일 때 좌변 1이고 우변 1이니까 성립한다는 거 확인했어요. 그러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여기에다 K 집어넣는 식이 있겠죠? 그거 보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여기 있네요. 맞아?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K 플러스 1을 집어넣은 식이거든. 맞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변형해서 K 플러스 2를 집어넣은 식의 형태로 만들려고 하는 건데 난데없이 따라서는 뭘까? 뭘 생략을 해놔가지고 얘는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K 플러스일 때 식을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뭔가를 더하거나 여기에다 뭔가를 더해서 K 플러스일 때 모양을 쓰기 어려우니 그냥 대놓고 K 플러스일 때 식을 쓰겠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잘 보면 여기에 K 대신에 K 플러스를 대입한 식이 여기 있어요. 여기에 K 대신에 K 플러스를 대입한 게 여기 있다고. 알아보시겠어요? 여기에 K 대신에 K 플러스를 대입해서 얘가 된 거고 여기에 K 대신에 K 플러스를 대입해서 얘가 된 거냐? 그건 아니지 않냐? 된 거네. 2K 플러스 2 맞네요. K 플러스 1 아닌데? K 플러스 2 나오지 않나 그러면? 그치? 이거 여기 아니다. 이거 여기야. 이거. 그지? 무슨 말이야? 좌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이 지금 다 뭐냐면 여기 있는 애들에다가 K 대신 K 플러스 1을 대입한 형태다. 이 소리예요. 알아보시겠죠? 그래서 이거의 모양을 저 위에 게 옳다는 걸 이용해서 증명을 해야 되니까 이거의 모양을 저거랑 유사하게 바꾸려고 지금 시도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어떤 짓을 했냐면 다음과 같은 짓을 했다. 그럼 이 앞엔 당연히 누가 있어야 되냐? 전개했을 때 이 모양이 나와야 되니까 K 플러스 1분의 K의 제곱으로 묶어야 이게 가능한 거지. 왜냐면 K 플러스 1의 제곱을 없애버리고 K의 제곱을 분모에 놓고 싶었던 거니까. 그죠? 예. 그러면 여기 있는 식은 저기 위에서 우리가 옳다고 보인 식의 모양하고 똑같잖아요. 안 똑같네? 누가 안 똑같지? K분의 3까지는 똑같은데 이게 마지막 항이 안 똑같네요. 그렇지 않나? 왜냐하면 K 대신에 K 플러스 1을 집어넣기 때문에 항의 개수가 한 개 증가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항은 안 똑같아요. 이 마지막 항에서 바로 앞에 것만 똑같은 거야. 거기까지만. 알겠지? 한 개 증가했으니까. 근데 걔가 지금 이걸 생략해버려가지고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한 개 더 늘어난 상태니까 여기 바로 앞에까지 똑같고 이 뒤에는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뭐 어쨌거나 이 친구는 지금 뭘 해버리고 싶은 거냐면 이 바로 앞에까지는 똑같으니까 집어넣어버리겠다. 이런 관점인 것 같거든요. 그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죠. 그러니까 여기서 끊을게요. 여기서 끊어서 여기 이 부분을 계산을 해야 밑에 게 보일 것 같아요. 계산 안 하고 안 보일 것 같거든요. 제가 식을 적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식만 적을게요. 앞에 놔두고. 알겠죠? 예. 얘를 적어보면
요 바로 앞에까지 끊어가지고 뭘 대신 넣을 수 있다고? 얘를 대신 넣을 수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 k 플러스 1제곱 곱하기 2k분의 k 더하기 1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마이너스 1에 k 더하기 2 곱하기 k분의 k 플러스 1의 제곱, 이 두 개를 더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얘를 마이너스 1에 k 플러스 2로 묶어야 될 거야. 왜냐면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건 k 대신에 k 플러스 1을 넣은 모양이니까 이런 모양이 아니고 여기에 k 플러스 1이 들어간 모양이겠지. 그래서 이걸로 묶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앞에 있는 마이너스 1로 하나를 나눠야 되잖아. 그러니까 부호를 바꿔줘야 돼. 얘는 부호가 바뀌고 얘는 부호가 안 바뀐 형태가 되는 것 같은데, 이해하겠니 친구들? 그럼 실제로 뭘 연산해서 여기다 곱해야 되냐면 k의 제곱분의 k의 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1 마이너스 2k분의 k 더하기 1, 이걸 연산해야 된다고. 그러면 얘를 2k의 제곱으로 통분을 해보면 2k의 제곱 더하기 4k 더하기 2 그리고 마이너스 k의 제곱 마이너스 k, 이게 되겠니? 맞아? 그러면 k의 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2니까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2k의 제곱분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 생략을 너무 많이 해놨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인수분해 되고, 가는 얘가 똑같이 들어오는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지금 얘가 여기 적혀있는 모습 확인되시죠? 그럼 여기서 이 k 하나를 분리해서 얘하고 같이 쓴 거니까 여기는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 2k분의 k 더하기 2가 들어와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되겠니? 그럼 빈칸 다 채웠잖아. 증명 끝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이 박스 문제가 전반적으로 쉬운데 얘는 좀 불편한 편이긴 해요. 이 박스 문제 난이도를 올리려면 증명 과정에 줄을 쑥쑥 삭제하면 되거든요. 그럼 그거 니네가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들 다 그런 식이긴 한데 얘는 좀 너무했다. 비슷하게 나오기 좀 너무한 것 같은 느낌인데, 얘는 뭐 그래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한 문제는 다 풀어본 건가요? 그런 것 같죠? 예.